닷새가 멈췄던 미국의 이란 공습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두들겨 패겠다며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일각에선 2주간의 공습 계획을 세웠다는 보도도 나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미 해군 전투기가 다시 이란을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수십 개의 지상과 해상 군사시설이 공습의 표적이 됐습니다. 어제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응해 미 중부사령부가 오늘 이란 남부 캐슘섬, 반디스 아바스 등지에 대규모 공습을 제기했습니다. 공격을 중단한 지 엿새 만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통화에서 강한 욕설과 함께 우리는 이란을 두들겨 팰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We're going to be hitting them very hard because it's our turn to hit them. They know it's coming.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이 이란의 최대 2주간 집중 공습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요르단을 향해 즉시 보복 공습을 벌였습니다. 교전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집트에도 전쟁의 불똥이 튀었습니다. 그제 이집트 다미에타 항구 인근 미국 소유 액화 천연가스 저장 설비가 무인기의 타격을 받았는데 아직 누가 공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은 홍해 남부를 지나는 상선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지역의 긴장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Straightening out. It's going to be straightening out. In the meantime, we're going to be hitting them very hard because it's our turn to hit them. They know it's coming. They're asking us not to do it, but they tried shooting it last night. So we had 5 rockets shot going 8,500 miles an hour, and all 5 rockets were knocked down to the ground. But they nevertheless took a shot, so it's our turn. And we'll see if we get there with an agreement at some point, but we're going to hit them very hard.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준비를 마쳤다며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결정하기 직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면전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겁니다. 영국 공군 기지에 미군 전투기가 배치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먼저 이서영 기자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 이란의 군사요충지 반다르 아바스에 오늘도 미군의 공습이 목격됐습니다. 미 중부사령부가 공개한 13일째 공습 영상에서는 이란의 미사일 전력은 물론 해상 전력도 차례로 무력화됐습니다. 미군은 오늘 이란의 내륙 깊숙한 곳까지 공격했습니다. 이란 언론이 파악한 공습 지역을 보면 핵시설이나 방공 및 미사일 부대가 밀집된 곳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규모 추가 공격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인터넷 매체 엑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검토하고 있으며 모든 준비를 마쳤고 결정을 내리기 직전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이 요청하면 이스라엘도 2분 안에 참전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이 협상에 응하지 않자 미군은 군사적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So it looks like they're not ready to make a deal. So they're going to continue to pay a price. And every night the price gets higher and higher and higher. 대규모 공습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영국 페어포드 공군기지에서 미군 최신의 전자전기 EA-37B 2대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전자전기는 적 레이더와 통신망을 교란하는 핵심 전력으로 공습 지원에 투입됩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도 이란은 미국의 휴전안을 거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스스로 벌을 받게 됐다며 응수했습니다. 이어서 박지혜 기자입니다. 이란이 이라크를 통해 전달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휴전안을 거부하며 강경 대응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란과 이라크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알자이디 이라크 총리가 미국 측 휴전안을 이란 측에 전했지만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선 잠정 합의에 관심 없다고 전한 걸로 알려집니다. 다만 미국 측 휴전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라크 총리는 어제 대표단을 이끌고 이란 테헤란을 방문해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 아라그치 외무장관 등과 회담했습니다. 앞서 이라크 총리는 지난 14일 백악관에 방문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감을 표한 바 있습니다. We're going to make some tremendous music together. They want to do business with America. And that...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SNS를 통해 미국은 이란을 벌주려고 했지만 오히려 세 자릿수 유가로 스스로 벌받게 됐다며 강경 자세를 보였습니다. 미 정보당국 등 전문가들은 이란이 생각보다 잘 버티는 상황에서 공습만으로 협상 태도를 바꾸기 어렵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중동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홍해 봉쇄를 선언한 예멘 후티 반군에 이란이 비밀리에 미사일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란은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미국은 배후 세력인 이란의 책임을 묻겠다며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착륙 예정이던 예멘의 사나 공항이 공습을 받아 다른 공항으로 돌아가야 했던 테헤란발 항공기에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 지휘관과 요원 등 10수명과 군사 장비들이 실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후티군 작전 지원과 신형 미사일 시스템 교육을 하기 위해 지휘관을 파견한 것이라며 활동 자금 명목으로 금괴도 보냈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당시 예멘 정부군은 허락받지 않은 비행기의 착륙을 막기 위해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후티 반군은 예멘 정부군을 지원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대립에 나섰습니다. 이란 관계자들이 예멘에 도착하고 3일 뒤 실제 사우디아라비아 해상 봉쇄가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홍해를 지나던 사우디아라비아 국적 유조선 2척이 탄도미사일과 드론의 공격을 받아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이란 측은 후티 반군 지원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예멘 정보부 장관과 복수의 관계자들은 장비와 인력 지원을 인정하는 상태입니다. 후티 반군의 도발에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추가 선박 공격이 있을 경우 후티가 이란의 대리 세력이라는 점에서 후티와 이란 모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친이란 후티 반군이 홍해를 지나던 유조선을 공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을 천명한 만큼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투표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합수본이 선관위 직원들의 투표율 입력 조작 정황을 포착하고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보유세 강화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결국 레드라인을 넘은 걸까요? 홍해를 지나던 사우디 유조선이 친이란 무장단체 후티 반군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박 공격에 대한 보복을 천명한 직후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홍해 봉쇄까지 현실화되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 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배에서 시뻘건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예멘의 친이란 성향 무장정파 후티 반군의 공격을 받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적 유조선으로 추정됩니다. 사우디 남서부 알슈카이크에서 남서쪽으로 약 130km 떨어진 홍해 해상에서 피해를 입은 겁니다. 이틀 전 후티 반군이 사우디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한 후 실제 민간 선박을 공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إحداهما تحمل اسم إنسيليا والأخرى ليلى وذلك بعدد من الصواريخ البالستية والمجنحة والطائرات المسيرة. 후티는 공격 직전 무전으로 경고도 보냈습니다. 자신들을 예멘 해군이라고 칭하며 항행 금지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표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후티 반군이 밝힌 피해 선박인 엔셀라호는 지난 20일 사우디 얀부항을 출발해 홍해 남쪽으로 향하던 중 피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우디 측은 엔셀라호 피격 사실은 인정했으나 라이디아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사우디 교통청 관계자는 선원들은 모두 무사하다며 이번 공격은 상선과 승무원의 안전을 보장하는 국제법과 국제협약을 위반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홍해 항로마저 위협받으며 사우디의 원유 수출길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도 재봉쇄에 나섰습니다. 이 해협을 지나던 선박 한 척이 이란군의 공격을 받은 뒤 납포됐습니다. 벌써 세 번째인데 호르무즈 해협의 주도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진입한 뒤 최근 사흘 넘게 추적되지 않던 선박. 지난 19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사체 공격을 받은 그리스 선사 소속 유조선 카베 말레아소입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위성 사진을 근거로 카베 말레아소가 이란 측 해역으로 끌려간 정황이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에 납포된 걸로 보이는데 지난 4월 납포된 화물선 2척에 이어 세 번째 선박 납포입니다. 이란 측은 연일 호르무즈 해협의 주도권을 자신들이 쥐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란군은 오늘 성명에서 미군 선동을 받은 유조선 3척 중 1척은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고 2척은 급히 방향을 돌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 통제 아래에 있다며 미국이 적대 행위를 하는 한 완전히 봉쇄된 상태로 유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이에 따라 미군의 공격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투 재개 이후 처음으로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B-1 폭격기로 이란군을 공격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이란 핵시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곡괭이 산을 타격하겠다고 공식 예고했습니다. 뉴욕에서 백승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움직이는 목표물을 향해 정확히 조준하자 금세 불길에 휩싸입니다. 항구에서도 섬광과 함께 폭발이 이어집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오늘도 야간 공습 영상을 공개하며 이란의 미사일, 드론 저장 시설 등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매체 엑시오스는 이란 전투재개 12일 만에 미군이 전략폭격기 B-1 랜서를 투입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 랜서는 최대 34톤 무기를 적재하고 저고도에서 초음속 비행이 가능합니다. 한편 이스라엘 공영방송은 미국이 중폭격기를 동원해 이란 비밀 핵시설로 알려진 곡괭이 산을 타격할 예정이라고 이스라엘에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They're getting hit so hard, and they want to make a deal. But I say they're not ready to make a deal.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시설 공습 가능성을 재차 거론한 데 이어 이스라엘의 공습 계획을 사전에 통보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대규모 공습이 임박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이란이 선박을 공격할 때마다 이란의 다리와 발전소를 파괴시키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눈에는 눈이라며 맞섰습니다. 정윤아 기자입니다. 다리 한가운데가 폭삭 내려앉았고 곳곳에서 화염이 치솟습니다. 최근 미국의 공습으로 파괴된 이란 남부의 교량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수도 테헤란의 직접 타격 가능성을 포함해 이란과 타협은 없다며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공격할 때마다 미사일이나 로켓, 드론 등으로 이란의 다리나 발전소 중 한 곳을 파괴하겠다는 겁니다. 이란도 곧바로 맞받아쳤습니다. 이란군을 통합지휘하는 하탐 알야비냐 중앙군사본부는 미국의 위협이 현실화되면 단 한 방울의 원유도 수출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미국이 이란의 다리와 발전소를 공격하면 중동 주변국의 모든 석유와 가스, 전력시설이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협상 대표였던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도 우리가 석유를 팔지 못하는 곳에서는 아무도 석유를 팔 수 없다며 에너지 수출 차단을 거듭 시사했습니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도 눈에는 눈이라며 어떠한 공격에도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기반 시설을, 이란은 석유 수출 금지를 언급하면서 강대강 대치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윤아입니다.